네, 지금부터 파이썬 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익히는 데 있어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구글의 콜랩을 사용을 할 거고요. 구글의 콜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구글 계정을 만드시고요. 그러면은 컬랩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게 그 컬랩의 기초 화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뉴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그 파이썬 노트북, 보통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저장된 파이썬 파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불러와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업로드한 강의 노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다면은 따로 이렇게 그 컬랩 화면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이트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컬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제가 올려드린 파이썬 베이직스 1 파일을 이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컬랩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실행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제 그 확장자가 py로 끝나는 파일들인데, 이런 건 이제 보통 파이썬 모듈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이 되고, 방금 우리가 실행한 그 파일은 이제 확장자가 ipymb로 끝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 코드의 실행뿐만 아니라 마크다운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마크다운이 되는데, 마크다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상당히 깔끔한 다큐멘트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 얘를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작성을 한 거고, 이게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보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처음에 해시태그 하나로 시작하면은 이건 이제 가장 큰 폰트의 글씨로 쓰이게 되고요. 뭐 타이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쓸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대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링크 같은 걸 적어주면 자동으로 그 링크로 연결도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enumerate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해시태그를 두 개를 붙이면은 이제 첫 번째 거보다 조금 작은 폰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해시태그가 없을 때가 이제 가장 디폴트 텍스트 폰트 사이즈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별게 없는데, 잠깐 내려가 볼까요? 예, 어, 좀 재밌는 걸, 네, 이걸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테이블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서 그 칼럼을 구분해서 써주면은 이렇게 테이블도 자동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 된 거로는 뭐 그 텍스트의 컬러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볼드 타입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 이탈릭 채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텍스트 셀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예를.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폰트가 약간 달라 보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마치 그 코드에 쓰이는 폰트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대쉬를 세 개를 써주면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크다운은 뭐 이미 알고 계시면은 그걸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탈릭을 쓰고 싶으면 이탈릭을 쓰고 이런 툴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마크다운의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그냥 그걸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전체 코스가 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AI 툴들을 이용해서 상당히 코딩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기초적인 것만 다루게 되고 좀 더 어드밴스된 그런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그때그때 뭐 구글 서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AI 툴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상에 상당히 다양한 코스들이 있지만 이건 좀 이제 약간 오래된 거긴 한데 여기를 따라가 보셔도 상당히 많은 파이썬에 대한 기초를 익힐 수 있는 그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 외에 필요하시면은 이런 것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 먼저 첫 번째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파이썬 자체에 대한 어떤 기초를 습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후에 우리가 이제 또 널리 사용하는 패키지들에 대해서도 좀 보게 될 텐데 그 파이썬의 강점은 상당히 많은 패키지들이 이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패키지들은 이 파이썬 자체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그런 패키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내가 모든 어떤 로직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로 이용해서 정말 많은 뭐 머신러닝을 비롯해서 통계 분석을 비롯해서 많은 태스크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이고 파이썬이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그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파이썬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뭐 변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컨트롤 플로우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빌트인 타입의 변수들 외에 좀 더 복잡한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 빌트인 스트럭처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펑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파일을 어떻게 읽고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클래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그 파이썬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이썬을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기초적인 것을 다루게 될 텐데요. 파이썬은 우리가 이제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합니다. 하이 레벨 이제 로우 레벨, 하이 레벨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로우 레벨은 뭐 기계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C 언어라든지 그런 좀 더 학습하기 어려운 언어들이 되고요. 하이 레벨은 훨씬 더 좀 더 그 유저 프렌들리한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직관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것도 쉽고 또 생성하는 것도 비교적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비기너한테 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프로페셔널한 그런 코딩에도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요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거의 파이썬이 독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때 관련된 그런 다양한 패키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안에 복잡한 그런 데이터 분석을 바로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그 외에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가 여기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제 파이썬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파이썬은 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뭐 C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좀 느린 편에 속하는데 이 느리다는 게 뭐 두 배, 세 배 느린 게 아니라 코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몇십 배, 심지어 몇백 배까지도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이용할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 여기서 다루기는 힘들고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쉽게 그 파이썬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딱 코드를 봐도 되게 직관적이에요. 프린트 헬로 월드 하면은 이거를 프린트 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코드 셀인데 코드 셀을 실행할 때는 뭐 이 위에 가서 이제 런타임에서 런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그 Shift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 파이썬을 실행하는 거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터미널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파워쉘이나 커맨드 윈도우 같은 것을 쓰실 수도 있고 뭐 리눅스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터미널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맥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우리가 IED라고 해서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의 약자인데 다양한 그 IDE 툴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VS 코드라는 것과 그 jetbrain이라는 데서 개발한 파이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IDE를 쓰는 게 편하게 될 거고요. 간단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된 코드도 당연히 이런 IDE에서도 실행 가능한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또 IDE를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컬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랩을 사용을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IDE를 설치하고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그 구글의 서버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그냥 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딩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멘트를 잘 사실 이건 파이썬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커멘트를 잘 달아주는 것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사실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충분히 강조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리 내가 직접 작성한 코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내 코드를 다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내가 그 프로그래밍 할 때는 되게 직관적이고 내가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나중에 우리가 그 코드를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코드를 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코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우리가 그 설명을 달아주는 이제 커멘트를 달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파이썬에서 이제 커멘트는 우리가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샵으로. 그래서 보통 한 줄씩 커멘트를 달 때는 샵을 달아주고 그 여러 줄의 커멘트를 달 때는 뭐 각 라인마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트리플 코트이라고 해서 그 더블 코테이션 마크 3개가 붙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커멘트에서 그래서 얘는 이 코드가 실행될 때는 그냥 무시가 되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세 줄이 되고요. 보시면은 그 커멘트는 이렇게 독립적인 라인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 코드 뒤에 이렇게 붙여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행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출력이 되고 또 이제 x라는 변수를 이제 3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 값이 또 프린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제 요새는 AI 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기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요새는 사실 너무 프로그래밍을 AI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배워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AI 툴을 100% 신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AI 툴이 생성해준 코드를 내가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파이썬의 기초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 훨씬 어드밴스드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나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파이썬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에 이 컬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 나오죠. Generate with AI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AI를 이용해서 여기서 뭐 어떤 코드를 짜줘 하면은 그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가장 기초적으로 다룰 거는 이제 변수들, variable이 되는데 variable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컴퓨터의 메모리상에다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메모리에 대한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파이썬은 이제 다이내믹 타이핑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변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떠한 유형의 변수라는 것을 따로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말인가 좀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변수를 정의할 때마다 아 이거는 정수형 변수다.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 변수다. 혹은 이거는 뭐 소수형 변수다. 뭐 플로팅 타입 변수다. 그런 식으로 그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수 이름만 써주면 되고 이게 어떤 타입의 변수인지는 그 정의해주지 않아도 그 자동적으로 얘가 그것을 유출을 해서 그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에다 어떤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equal 부호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변수의 네이밍을 할 때,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유의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항상 변수의 이름은 우리가 알파벳이나 혹은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어떤 숫자 같은 것으로 시작이나 아니면 뭐 특수 문자 같은 것을 시작을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숫자 같은 것들은 이제 중간에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 첫 글자 첫
글자로 숫자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문자 사용 안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제 다 밸리드한 변수명들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돼 있는 거라든지, 뒤에 숫자가 들어간다든지, 중간에 숫자가 들어간다든지, 뭐 언더스코어가 중간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 뭐 이렇게 숫자로 시작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문자가 포함된 것들, 이런 것들은, 혹은 뭐 중간에 스페이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잘못된 변수명이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여기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x는 10, 그러면 이 x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뒤에서 이제 타입이 자동으로 인티저 형태, 정수 형태로의 변수로 정의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형태로, y 같은 경우는 정의가 되겠죠. 이 타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그 서로의 호환성, 뭐 연산을 할 때 서로 이 두 개를 더할 수 있냐 뺄 수 있냐, 이제 그런 거에서 중요하고, 처음에 이 변수를 내가 메모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때 얼마나 메모리 사이즈를 크게 잡을 거냐 작게 잡을 거냐, 그런 거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소수보다는 좀 더 작은 메모리 블록에 값을 저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그 스트링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리안이라고 해서 true or false, 그래서 불리안 형태의 이제 변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켜 보면은 뭐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의한 대로 그 하나의 변수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그것의 값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var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한 다음에 내가 다시 var는 20이라고 하면은 그 값이 10에서 20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뭐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한 줄에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써주면은 보신 것처럼 그 var1에는 1이란 값이, var2에는 2란 값이, var3에는 3이란 값이 이렇게 할당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빌트인, 그러니까 미리 파이썬은 미리 정의된 데이터 타입들이 되는데, 그 int라고 하면 이제 인티저 정수형 타입이 되고, float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수형 타입이 되고, str이 이제 string, 그래서 이런 그 string 형태의 타입, 그다음 불이 이제 불리한 타입, 그래서 true or false, 이렇게 그 네 가지의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변수의 타입을 체크를 하고 싶다면은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뭐 x는 42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 인티저 형태의 변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써주면은 자동으로 얘는 플롯 형태로 정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string, 얘는 불리안으로 정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연산들은 특별한 어떤 뭐 패키지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그 정수 나누기, 그다음에 나머지,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이런 것들은 이러한 그 오퍼레이터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더하기 빼기는 뭐 명확하고요. 그 곱하기는 우리가 그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사용하게 되고, 디비전은 그 슬래시를 사용하게 되고, 정수 디비전은 그러니까 소수점 부분을 다 잘라내고 이제 결과를 정수로 내는 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더블 슬래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나누기의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앰퍼샌드, 그 퍼센트를 쓰면 되고, 그 파워, 그러니까 뭐 x의 y승, 그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그 에스터리스크 두 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이제 a를 10, b를 3이라고 했다면은 두 개의 합은 a 플러스 b, 두 개의 차이는 a 마이너스 b,
두 개 곱은 a asterisk b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한번 먼저 실행을 하면서 값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뭐 합치면 13이 되고 당연히 빼면 7이 되고 곱하면 30이 되고 나누면은 3.333 이렇게 되는데 그 인티저 디비전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소수점 부분이 다 날아가고 그냥 3으로 결과가 리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뭐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의 3승은 1000이 되겠죠. 그래서 1000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더블 콧 안에다가 이렇게 그 문자열을 써주면 되는데 더블 콧 말고 싱글 콧을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나 뭐 이렇게 쓰는 경우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텍스트가 이제 스트링 변수가 되고 이 스트링 변수는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upper 그러면은 얘를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게 되고 lower 그러면은 전부 소문자로 바꿔주게 되고 그다음에 뭐 length라는 함수를 쓰면은 여기 이제 몇 개의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6개죠. 그것을 이제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링과 스트링을 우리가 서로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컨캐터네이션이 돼서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붙은 형태의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다 대문자, 전부 소문자, 총 6개의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붙어서 하나의 새로운 스트링 변수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우리가 이제 스트링 우리가 문자열을 쓰다 보면은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코테이션 마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doesn'이라는 그 글자를 출력하고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문자를 정의한 건데 그 앞에다가 그 백슬래시를 써주면은 얘는 그냥 이 문자열 안에 그냥 코테이션 마크로 인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스트링을 정의하는 코테이션 마크가 아니라 아니면은 내가 밖에다가 이렇게 더블 코트로 이렇게 스트링을 정의해 주게 되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그냥 문자열의 일부로 인식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일단 이걸 먼저 실행해서 볼까요? 그럼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예로 내가 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들어간 이런 것을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한 반대로 내가 밖에 이제 이 문자를 정의를 할 때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쓰면은 이 안에 있는 더블 코테이션은 그냥 문자열의 일부로 인식이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 백슬래시를 써주면은 또 이번에도 밖에서 또 그 더블 코트를 썼지만 이 안에 있는 더블 코트는 그냥 문자열의 일부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몇 그 특수 문자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슬래시 t는 탭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백슬래시 n은 new line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은 여기 이제 백슬래시 t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가 이제 탭을 썼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개, 그 두 번째가 이제 같은 지점에서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제가 한 줄로 썼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백슬래시 n 뉴라인 캐릭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출력을 해보면은 이게 두 개의 줄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특별한 설명 없이 이제 프린트 펑션을 계속 이렇게 써오고 있는데 이 프린트 펑션은 상당히 유연하고
그래서 그 우리 텍스트를 그 동적으로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미 뭘 출력할지 정해놓고서 그 안에 값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시켜서 다르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를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그 얘는 이제 스페셜 캐릭터 관련된 추가적인 예인데 뭐 제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어떤 파일의 디렉토리 같은 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 C 드라이브에 뭐 이러한 폴더에 이러한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쓸 때가 많은데 그 백슬래시를 하나만 붙이면은 우리가 그것이 어떤 아까 우리가 여기서 백슬래시 t나 백슬래시 n 혹은 뭐 여기서도 이렇게 쿼테이션도 그렇고 이런 어떤 특수 문자를 정의하는데 쓰이는 백슬래시로 얘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문자열의 일부를 백슬래시를 쓰고자 할 때는 이렇게 백슬래시 두 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특수 문자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백슬래시는 얘가 특수 문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백슬래시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텍스트 앞에다 R을 붙이는 방법인데 이렇게 R을 붙이면은 그냥 요 그대로 그 내가 써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뭐 이미 앞에서 몇 가지 예가 있었는데 이 print라는 함수는 이, 이 아규먼트들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제가 먼저 i랑 j라는 변수를 10하고 20이란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결과를 보기 전에 얘가 어떤 결과를 출력을 할 것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뭐 예상할 수 있겠죠. 10, 그러니까 10 times 20 is 그리고 이 출력하는 부분에다 실제 바로 연산을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이 둘의 곱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해보시면은 10 times 20 is 200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러 줄을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그 뉴라인 캐릭터 백슬래시 n을 이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우리가 트리플 콧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콧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그 이렇게 각각 독립된 라인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이내믹하게 스트링을 생성할 때 유용한 것이 이제 f 스트링이라는 것인데 f 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그 아까 얘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제가 이제 i를 출력하기 위해서 먼저 i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콤마를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써줬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좀 보기가 복잡한데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스트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f 스트링인데 f 스트링에서 우리가 변수를 출력할 때 그 변수는 우리가 이렇게 브라켓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고요. 컬리 브라켓에다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이제 하나의 스트링이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스트링의 일부가 아니라 따로따로 출력을 해줬다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트링을 만들면서 그 변수들은 이렇게 컬리 브라켓 안에다 넣어주면은 그 값들이 이 i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출력이 되고 j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출력이 되고 그 두 개의 곱이 여기 출력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처음에는 i를 10이라고 했다가 i 값을 30으로 바꾸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우리가 이 i 값이 3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 출력됐을 때는 10 곱하기 20은 200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i 값을 30으로 바꾸면은 똑같은 프린트문을 썼을 때 30 곱하기 20은 600이다 이렇게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f 스트링을 쓸 때는
내가 유효 자리 숫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파이라는 변수가 3.141592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얘를 출력할 때는 뭐 소수점 뒤에 두 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 컬리 브라켓 안에다 변수를 넣어주는데, 그 다음에 콜론 하고서 point to f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소수점 자리 이후로 두 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내가 세 자리까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point 3f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3.14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그럴 때는 잘 안 쓰지만, 내가 어떤 그 유저와 인터랙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는 유저로부터 어떤 인풋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제가 input 하고서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써주면은 이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유저로부터 인풋을 얘가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인풋을 넣어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그 넣어준 인풋은 그 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내가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출력이 됐고, enter your name. 그래서 여기다 내 이름을 넣어주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이걸 엔터를 해주면은 비로소 이 나머지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hello, 그리고 이 name이 내가 방금 입력해 준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 변수의 타입을 바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 제가 어떤 이런 인풋을 통해서 숫자를 입력을 받았다.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제가 아무리 숫자를 넣었더라도 텍스트로 변수가 저장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떤 숫자를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걔를 뭐 인티저 혹은 플로스로 바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타입, 그 변수의 타입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뭐 코드를 한번 보면은 먼저 뭐 이렇게 쓰면은 그 나이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나이를 입력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입력한 나이는 이 ag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텐데, 걔는 이제 텍스트 타입이에요.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걸 내가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int라는 함수를 써주시면은, 사실 이걸 함수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클래스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리턴된 값은 인티저 타입이 됩니다. 한번 그걸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enter your age 그냥 3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먼저 그 type of age is string, 이렇게 처음에는 string이 된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걔를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the type has been converted to int, 그 인티저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걷다 뭐 더하기 1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인티저를 바꾸지 않았다면 오류가 났을 겁니다. 왜냐면 스트링에다가 숫자를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인티저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 예에서는 내가 뭐 이 var라는 변수를 2.58로 정의를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얘는 이제 2.58이니까 그 타입이 이제 플롯이 되는데, 얘를 인티저로 바꾸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대신 이 소수점 부분이 다 잘려요. 그래서 값이 2로 바뀌게 되고요. 또 얘를 다시 스트링으로 바꾸면은 보이는 건 이제 똑같이 2라고 나오지만, 얘는 이제 지금은 스트링 타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BC라는 문자열을 그냥
여기 예를 보여드릴까요? 네, 그냥 바로 이렇게 써보죠. 어떤 이런 문자열을 인티저로 바꾸려고 하면 당연히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뭐 이제 특별한 설명 없이 이렇게 막 변수를 정의하고 얘를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파이썬에서는 물론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한 어떤 그 네이밍 컨벤션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컨벤션을 따라서 어, 그 코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컨벤션을 따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네이밍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네임을 항상 로어 케이스, 그러니까 소문자로 시작하는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은, 아, 얘는 그냥 변수구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파이썬에서의 컨벤션에서 우리가 이런 변수명을 대문자로 시작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이 네이밍 컨벤션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의 형태만 봐도, 아, 이게 이건 클래스겠구나, 이거는 어떤 그 변수겠구나, 뭐 함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이밍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문자로 전부 다 쓰면서 그 단어를 언더스코어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변수 같은 거 정의할 때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파스칼 케이스.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지 저도 기원은 잘 모르겠지만, 파스칼 케이스 혹은 예전에 어퍼 캐멀 케이스라고 좀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각각의 단어를 구분을 대문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시작될 때마다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크리밍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거는 얘랑 비슷하지만 전부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사이는 언더스코어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단어는 전부 대문자로 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이제 네이밍 스타일이 있는데, 각각을 언제 써야 되냐, 이제 파이썬에서 추천하는 그 기본적인 규칙은, 우리가 어떤 변수나 함수, 메소드는 함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제 클래스라는 것 안에서 정의되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네이크 케이스, 그러니까 전부 소문자로 된 그러한 네이밍 룰을 스타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함수 같은 것부터 어떤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름을 칠 때 뭐 꼭 그래야 되는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주로 이제 파스칼 케이스, 그래서 각 단어의 시작이 대문자로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규칙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수, 그러니까 변수 중에서도 이제 상수라는 것은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값이 변할 수 있지만, 상수는 한번 정의하고 나면 더 이상 값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전부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있으면은 그 값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바꾼다고 해서 오류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거는 그냥 상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파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파이를 그냥 이렇게 했지만, 종종 이제 많은 경우에는 얘를 대문자로, PI를 대문자로 정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파이라는 값이 바뀌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떤 모듈이나 패키지, 뭐 모듈이 뭐냐 패키지가 뭐냐,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모듈을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의 그냥 파이썬 파일,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파이썬 파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로어 케이스를 보통 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 예외도 있지만 보통 이런 패키지들은 그냥 그 언더스코어 없이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언더스코어를 쓴다고 해서 뭐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일반인 컨벤션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듈이나 패키지를 정의할 때는 그 언더스코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좀 이제 특별한 우리가 그 특히 변수명들 정의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스네이크 케이스를 따르지만 특별하게 언더스코어를 시작이나 끝에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스페셜 패턴이 있는데, 그, 그 목적은 이 변수의 어떤 용도를 좀 구체적으로 지정해주기 위한 건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다가 언더스코어를 하나 붙이는 경우, 두 번째는 뒤에다 언더스코어를 하나 붙이는 경우, 세 번째는 앞에다 언더스코어를 두 개 붙이는 경우, 네 번째는 그 앞뒤로 언더스코어를 두 개 붙이는 경우인데, 그 처음 세 개는 보통 변수를 정의할 때 쓰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 또는 메소드, 그러니까 펑셔널 메소드를 정의할 때, 사실 그냥 메소드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메소드를 정의할 때 쓰이는 건데,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쓰면은 그 얘는 그냥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변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 변수를 밖에서 쓰지 말고,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쓴다는 의미가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뒤에서 잠깐 클래스라는 걸 언급을 하겠지만, 클래스라는 걸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안에서만 내가 어떤 특별한 모듈이나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정의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나 앞에다가 언더스코어를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붙인 경우는 그 우리가 어떤 그 컨플릭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변수명을 쓰고 싶은데 그게 이미 그 변수명이 정의가 돼 있다. 그게 어떤 파이썬의 키워드다. 뭐 파이썬의 함수명이다. 그럴 때는 그런 것들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들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고 싶을 때는 이제 보통 뒤에다가 언더스코어를 하나 붙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앞에 두 개를 붙인 경우인데, 그 이건 이제 사실 진짜 이건 클래스를 좀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어떤 클래스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라는 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어떤 객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런 클래스는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죠. 뭐 어떤 포유류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한다. 그럼 우리가 포유류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포유류라는 아주 큰 개념의 클래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서브 클래스라는 것을 이 포유류의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내가 포유류라는 클래스에서 어떤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변수 자체는 그 상속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클래스를 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처음 다루는 거니까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어떤 주로 특수한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잘못 이해될 수가 있으니까. 뭐얘 같은 경우는 좀 덜 하지만 특히 얘나 얘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변수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이제 함수 메소드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면은 얘도 어떤 그 이 시스템에 정의된 그런 메소드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대부분 이미 이렇게 기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될 되는 함수 메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언더스코어를 앞뒤로 두 개씩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함수명을 선택한다거나 메소드명을 선택할 때는 그런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바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굳이 여기 그 기초 강의에 넣지 않아도 될 건데 괜히 넣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예, 그럼 뭐 그 이 룰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개 변수를 정의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변수는 이런 식으로 그 스네이크 케이스 형태로 소문자로 정의를 하게 될 거고요. 함수도 마찬가지로 스네이크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함수가 뭘 하는지를 지정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alculate total price 하면은 총 가격을 계산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건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런 식의 문법을 따르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path라는 거는 뭐 그냥 정의를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래스 제가 계속 클래스라는 걸 몇 번 언급했는데 이건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름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upper camel case가 되는 거죠. 아니면 파스칼 케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대문자로 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모듈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 모듈이 아니라 패키지인데 그 패키지는 대부분 이렇게 소문자로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 첫 번째 강의고요. 뭐 제가 각 강의마다 엑서사이즈를 좀 넣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그 year, month, day라는 변수를 각각 정의해서 여기다 이제 그 생일의 이제 연도와 월과 날을 정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일을 이러한 형태로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도 출력을 해보라는 건데 그 F 스트링 아까 배운 F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출력을 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요 10을 3으로 나눈 값을 그 소수점 5자리까지 출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뭐 위에 거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엑서사이즈는 뭐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따로 답을 올려드리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굳이 답을 확인하고자 하고 싶다면은 사실 그냥 이게 AI한테 해달라고 하면은 답을 잘 만들어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한번 봅시다 제대로 만들었는지. 뭐 year, month, day라는 변수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원하는 형태로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물론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라는 거고 당연히 엑서사이즈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을 배우는 목적이니까 처음에는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전 다음 비디오에서 그 강의 2로 뵙도록 하겠습니다.